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딤 영상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적분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해 줬었는데요. 부정적분의 부정은 뭔가가 아니다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정적분에 있어서 정자는 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정했어요. 뭘 정했을까요? 그쵸. 구간을 정해서 하는 적분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적분의 정의를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이랑 좀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교과서로는 122쪽부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태까지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정적분은 이런 식으로 인테그랄의 아래 끝, 위끝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를 정적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읽으시면 돼요. 선생님 진짜 그렇게 읽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읽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a라는 숫자부터 b라는 숫자까지 이 fx라는 함수를 적분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게 특이한데요.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스몰 fx가 3차 함수면 부정적분을 하면 4차 함수가 되는 거 아시죠? 하나씩 차수가 높아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할 때 이 커다란 꺽쇠가루 기호를 쓰시고 아래 끝을 여기, 위 끝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정적분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중간 계산 과정이고요. 실제로 계산 결과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 꺽쇠가루 위에 있는 위 끝을 여기다가 x에 대입한 값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값을 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요. 교과서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면 스몰 fx를 그러니까 적분한 형태를 라지 fx라고 하면 아래 끝, 위 끝을 이렇게 커다란 꺽쇠가루 아래 위에 써주고 위에 끝을 넣은 거에서 아래 끝을 넣은 걸 빼주면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적분할 때 적분상수 C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는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참고로 말하면 적분상수 C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적분상수 C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끝, 윗끝을 넣고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C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C가 있든 없든 계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정적분을 할 때는 적분상수 C를 넣지 않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익숙하지 않은 기호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거예요. 읽을 때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스몰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이렇게 꺽쇠가로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계산 결과는 fb 빼기 fa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제를 한번 풀면서 같이 한번 느낌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정적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x 세제곱의 부정적분이란 얘기는 뭘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는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x 4제곱꼴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니까 4x 세제곱의 부정적분은 x 4제곱꼴. 요거를 요렇게 꺽쇠가루 1부터 2까지로 써주는 게 정적분의 시작입니다. 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다가 2 한번 넣고 1 한번 넣고 각각 빼면 돼요. 다시 말하면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 다시 16 빼기 1. 그래서 답은 15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정적분이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태까지 부정적분은 이렇게 식을 부정적분하면 식이 나왔었거든요. 적분상수를 포함한 식. 근데 이제요.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을 하면 식이 아니라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적분을 했으면 어떤 계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예제 두 번째 문제는 좀 전 문제는 x에 대한 함수였고 x에 대해서 적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t에 대한 함수고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있네요. 여기 두 개가 문자가 서로 다르면요, 여러분 상수 취급하고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t에 관한 함수인데 x로 적분을 하고 하면 이거 통째로 상수라고 생각하고 적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x 이렇게 문자가 맞을 때 그 문자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긴 t에 대한 3차 함수니까 적분하면 t에 대한 4차 함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필요한 거 기억나실 거고요.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2t 형태로 부정적분꼴을 쓰시고 적분상수는 쓰지 않는다고 했었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일단 3을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한번 계산한 거에서 마이너스 1을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한번 계산한 걸 빼시면 돼요. 위에 거부터 넣고 계산한 거에서 아래 거 넣고 계산한 걸 빼면 되거든요. 아이고. 자, 해볼게요. 4분의 1에 3의 4제곱 얼마예요? 5, 81 이렇게 아예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6. 요게 지금 3 넣고 계산한 부분인 거 아시죠?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한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4제곱 하면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2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면 훨씬 더 편해서요. 먼저 계산해 보면요. 4분의 8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80. 4분의 80은 20이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8. 계산하면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잘 계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연습은 조금 더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적분과 미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요.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잘 봐두도록 할 건데요. 핵심부터 정리를 해보면 요겁니다. 함수 ft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ft라는 함수를 지금 t에 관해서 적분을 하고 있죠. 근데 구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x까지 적분을 했어요. 선생님 여기가 숫자가 아니네요. 네, 맞아요. 숫자가 아니면 그냥 그 변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했냐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ddx는 미분하겠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뭐 해요? 그렇죠. 1번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미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적분을 한번 하면 차수가 높아지죠. 그랬다가 미분을 하면 다시 차수가 낮아지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ft가 3차였다. 그럼 적분하면 몇 차가 돼요? 그쵸? 4차가 됐다가 다시 미분하면 3차가 되죠. 결론적으로 적분하면 올라갔던 게 미분하면 다시 내려와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fx꼴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변수가 바뀌었네요. 맞아요. 여기는 t에 관한 함수였는데 x로 돌아오는 이유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해서요. 여러분 잘 봐주도록 하세요. 자, 요 문제가요.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응용되는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ddx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에 쓰세요. 걱정하지 말고 앞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에 관한 3차식이니까요. 적분하면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t고요. 1부터 x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 다음에 ddx는 계속 쓰시면 됩니다. 앞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x부터 넣어볼게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1을 넣어볼게요. 1 넣으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2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함수 전체를 다시 한번 뭐 하라는 얘기라고요? ddx는 그쵸,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에 x가 있는 식들을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쵸,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계산하든 안 하든 상수죠.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요? 그쵸, 0이 되죠? 그러니까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비교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원래 요런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을 적분했다가 미분했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 보이세요? 맞아요. t에 대한 함수가 x로 변했다는 거 빼고는 똑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t에 대한 함수를 t로 적분했다가 x 변수를 넣어서 x로 미분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 주목할 거, 여기 1이라는 숫자 있었죠? 이 1이라는 숫자는 이 계산값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쵸, 안 미쳐요. 왜냐하면 이 뒤에 결국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무엇이 되든 이 계산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0억이 들어있어도 마이너스 1000이 들어있어도 이 값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 자, 얘는요,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만 달라요. 마이너스 2만 달라요. 자, 마이너스 2만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가 이 식의 계산값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그쵸. 위에 거랑 계산 결과가 똑같겠다. 이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함수를 적분 한번 했다가 미분 한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신 마지막에 미분하는 변수가 x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변신한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이걸 활용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 안녕.